서울 올라오라는 아들의 전화. 오랜만에 들은 엄마 보고 싶어요란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첫 차를 타고 달려갔죠. 그런데 도착한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여행 가방, 들뜬 얼굴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던지듯 내뱉은 한마디. 딱 맞춰 오셨네요. 그날 이후 그녀는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71세 말순, 그녀의 인생은 그날부터 뒤집히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소리를 전하는 지혜 소리입니다. 일상 속 작은 깨달음부터 인생의 큰 지혜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하면 로또 1등 당첨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지혜 소리와 함께 특별한 하루를 시작하세요. 내 이름은 윤말순. 올해 71살이 됐네요.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편이 일찍 떠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허리 굽은 줄도 모르고 살았죠. 내 전부였던 아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골집에서 텃밭일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죠.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 보고 싶어서요. 서울에 한번 올라오실래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아들이 직접 보고 싶다고 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바로 짐을 싸서 다음 날 첫 차로 서울로 향했죠.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고 반겨줄 아들을 상상했어요.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본 건 여행 가방을 끌고 나서는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엄마, 잘 오셨어요. 딱 좋은 타이밍이네. 아들은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더니 서둘러 신발을 신었어요. 우리 지금 4박 5일 동남아 여행 가거든요. 엄마, 반려견 보리랑 집 좀 봐주세요. 냉장고에 반찬 다 있고 보리 밥 주는 시간이랑 다 메모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들과 며느리는 현관문을 닫고 사라졌어요. 내 손에는 여행 가방 손잡이가, 발치에는 보리가 앉아 꼬리를 흔들고 있었죠. 멍하니 서 있는데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아들 SNS에 올라온 사진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시터 구했으니까 완전 해방 크크 이번엔 제대로 놀아보자. 시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보고 싶다던 말은 거짓이었나 봐요. 그저 반려견 보리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 친어머니라니. 거실 소파에 무거운 몸을 기대고 앉았어요. 보리는 내 발치에 와서 누웠죠.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발등에 느껴졌어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보리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에게 나는 그저 시터 역할이었던 거예요. 시골에서 홀로 지내는 외로운 노모가 아니라 필요할 때 부르면 오는 무료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했던 걸까요? 눈물이 울컥 차올랐지만 이내 삼켰어요. 울 시간에 생각할 게 있었으니까요. 이제 71살의 나, 윤말순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리가 고개를 들어 나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왠지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았죠. 손을 뻗어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보리야, 넌 참 행복하겠다. 너에겐 주인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내 주인은 누구지? 그 순간 오래도록 잃어버렸던 질문이 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후 처음으로 이 집을 제대로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도 마음이 쓰리더군요.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겠다 싶어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눈에 띈 건 반찬통 몇 개와 메모지였어요. 빼곡히 적힌 내용은 주로 보리에 관한 것이었죠. 보리 사료 아침 저녁 7시, 산책은 아침 8시, 저녁 6시, 간식은 하루 2번만, 화분 물 주기는 이틀에 1번씩. 그리고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시어머니 식사는 냉장고, 반찬으로 알아서.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모든 것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보리의 일과와 달리 내 식사는 그저 알아서였죠. 식탁 위에는 며느리의 다이어리가 펼쳐져 있었어요. 무심코 봤는데 5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5월 10일 시어머니 섭외 완료. 여행 준비물 체크리스트, 수영복, 선크림, 여권, 섭외.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딸도 아닌 며느리에게 내가 그저 섭외의 대상이었다니. 이건 즉흥적인 부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미리 계획된 시터 대행 계약이었던 거죠.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켰어요. 그때 또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죠. 아들의 SNS 업데이트였어요. 매일 전화 오던 엄마 없이 이번엔 진짜 푹 쉬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얼마나 자주 전화했는지 생각해 봤어요. 일주일에 2번, 혹시 3번, 그것도 오래 통화한 적 없이 그저 밥은 먹었니? 몸은 괜찮니? 묻는 짧은 통화였을 뿐인데 그런 전화가 아들에겐 부담이었나 봐요. 나의 사랑과 관심이 그에겐 그저 귀찮은 일상의 방해였던 거죠. 보리가 와서 내 다리에 머리를 기댔어요. 녀석의 눈은 순수했죠. 적어도 보리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보리야, 넌 주인이 있지만 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겠구나. 내 아들은 이제 날 필요로 하지 않아. 오히려 내가 평생 그를 위해 살았는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71년을 살아온 방식,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내 삶은 뒤로 밀어두는 그 방식이 과연 옳았던 걸까? 아들을 위해 재혼도 포기했고 내 꿈도 접었어요. 남들이 여행 갈 때도 적금을 부었고 아플 때도 병원 가는 돈을 아꼈죠. 모든 게 아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나는 지금 무엇인가? 그저 필요할 때만 부르는 도우미, 편할 때만 찾는 존재, 보리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아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그 달빛 아래서 깊은 결심을 했어요. 이제 너희 집게 대신 내가 나 자신을 챙기러 간다. 그 순간 11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나를 위한 결정을 내렸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나 자신과의 약속. 보리가 침대 옆으로 와 누웠어요. 손을 뻗어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보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평생 이렇게 살 뻔했어.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였어요. 두렵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죠. 마치 젊은 시절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왔을 때처럼. 새벽 5시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을 떴어요. 잠을 설쳤거든요. 어젯밤 내내 생각했죠. 내가 정말 이러고 살아야 하나? 내 삶은 어디에 있는 것?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도 제가 시골에서 농사지어 보낸 돈으로 학비를 댔죠. 졸업하고 직장 구할 때도 집 장만할 때도 내 통장은 늘 아들을 위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 지금 아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도 사실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아들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할 때 시골 논밭 다 팔아 계약금을 대주고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았거든요. 엄마, 나중에 꼭 다 갚을게요. 내 이름으로 명의도 바꿀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아들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죠. 오히려 며느리는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니 세금도 적게 내고 좋잖아요. 당연하게 여겼고요. 그렇게 평생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기만 했는데 결국 나는 그저 시터였던 거예요. 내 집에 내 돈으로 사준 집에 들어와서도 난 그저 걔 돌보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짐을 쌌어요. 많이 필요하지 않았죠. 신분증, 통장, 도장, 집 등기 서류 이것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보리의 사료, 그릇에 밥을
가득 채워주었어요. 물도 넉넉히 담아두고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보리야, 미안해. 너한테까지 화가 난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 가봐야 해. 메모지를 꺼내 간단히 적었어요. 보리 밥 줬다. 이제 내 밥은 내가 챙긴다. 이 짧은 한 문장에 내 71년 인생의 분노와 결단이 담겼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떨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던 걸까요?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이른 아침 도시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죠.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창구에 앉았죠.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대출 상환 내역을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알고 있던 대로였어요. 아들이 대출금은 꼬박꼬박 갚고 있었지만 그건 제가 매달 보내주는 돈 덕분이었죠. 엄마,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 라며 전화할 때마다 시골에서 보태준 돈으로 대출금을 갚았던 거예요. 명의는 내 것이지만 실상은 내가 아들 집 대출금을 갚아주고 있었던 셈이죠. 모든 적금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 대출금도 전액 상환할게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모두 해지하시겠어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품도 있는데. 네, 모두요. 그리고 새 계좌를 개설해 주세요. 평생 모아둔 적금들이었어요. 아들 결혼시키려고, 손주 대학 보내려고, 또 혹시 아플까 싶어서 항상 혹시와 만약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죠. 내 행복을 위해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니 마음이 묘하게 가벼웠어요. 다음은 부동산 사무실이었죠. 제 명의의 아파트를 매각하고 싶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물었어요. 아, 영영 아파트 101동 말씀이시죠? 지금 거주 중인 가족분들은요?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건 제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제 아파트니까 제가 결정할 수 있죠. 중개사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류상 소유주이신 분이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매각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곧 번호가 바뀔 예정이라 다시 연락드릴게요. 부동산 사무실을 나오는 길,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죠. 엄마, 보리는 잘 지내요? 우리 내일 저녁에 도착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내 마음 속에서는 작은 불꽃이 일었어요. 대답 대신 짧게 말했죠.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마 내일 저녁 그들이 돌아와서야 내가 떠났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때쯤엔 나는 이미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통신사 대리점으로 향했어요. 새 번호로 바꾸고 싶어요. 기존 번호는 해지할게요. 직원이 물었어요. 가족분들에게 새 번호를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알려줄게요. 새 번호를 받고 나오면서 부동산 사무실에 다시 들러 새 연락처를 알려드렸어요. 오늘 아침 모든 것을 바꿔버린 기분이었죠. 통장, 전화번호, 그리고 내 삶의 방향까지. 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 창구 앞에 섰어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건 한 곳뿐이었어요. 내가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남편과 함께 가기로 약속했지만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영영 미뤄둔 곳. 아들에게 언젠가 엄마 모시고 가자고 했지만 한 번도 실현되지 않은 약속의 장소. 김포공항 가는 버스표 한 장 주세요. 표를 받아들고 대합실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젠 내 이름으로 사는 삶 시작이다. 그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71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나, 윤말순으로 살아갈 시간이 온 거예요. 버스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후회는 없어. 내가 선택한 거니까. 창가에 앉아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나만을 위한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이건 그냥 여행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항해였죠.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터가 아닌 윤말순으로 살아갈 거예요. 제주도에 도착한 건 해 질 무렵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밖으로 나오니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죠. 서울과는 다른 공기, 다른 하늘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디로 가지? 처음 와본 제주도, 아는 사람도 없고 정해진 목적지도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렘이 더 컸으니까요. 우선 여관의 짐을 풀고 며칠 동안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바다도 보고 오름도 올라보고 시장도 구경했죠. 그러면서 떠올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제주시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마을을 지나가다 매매, 팻말이 붙은 집을 발견했죠. 아담한 단독주택이었는데 바로 마음에 들었어요. 이 집이다. 부동산 중개사를 만나 집을 자세히 둘러봤어요. 방이 3개의 거실과 주방이 넉넉했고 작은 마당까지 있었죠. 무엇보다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좋았어요. 얼마예요? 시골집을 판 돈과 적금을 해지한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망설임 없이 계약했죠.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실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중개사가 물었어요. 게스트하우스를 할까 해요. 그 말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였어요. 하지만 말하는 순간 확신이 들었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사람들 만나는 것, 음식 해주는 것, 이야기 나누는 것. 게스트하우스가 딱이었어요. 집을 꾸미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방마다 다른 색으로 벽지를 바꾸고 이불도 새로 샀죠. 주방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릇들을 채웠고요. 마당에는 제주 흙을 파서 텃밭도 만들었어요. 간판을 뭐라고 할지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말순이네 쉼터. 제 이름을 당당히 내걸었죠. 71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공간이었으니까요. 오픈하기 전날 동네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전단지를 봤어요. 지리역 반려동물 보호소에서 입양 가족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죠. 문득 보리가 생각났어요. 그 아이도 이제 잘 지내고 있겠죠. 다음 날 보호소를 찾아갔어요. 여러 강아지들 중에 한 마리가 제 눈에 들어왔죠. 노란 털에 귀가 접힌 믹스견이었는데 보리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어떤가요? 3살 된 수컷인데 버려진 지 2달 됐어요. 아직 이름이 없어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데려갈게요. 이름은 보리로 할게요. 웃기죠? 버림받은 할머니가 버림받은 강아지를 입양하다니.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가 있잖아요. 보리와 함께 말순이네 쉼터를 열었어요.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죠. 그래도 매일 아침 일어나 커피 내리고 보리와 산책하는 일상이 행복했어요. 어느 날 게스트하우스 사진을 찍어보기로 했어요. 중개사가 알려준 대로 SNS 계정을 만들어 사진을 올렸죠. 샵 71세 자립, 샵 보리와 말순, 샵 인생이막, 샵 제주 게스트하우스. 이런 해시태그도 붙여봤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루 만에 좋아요가 수백 개 넘게 달린 거예요. 댓글도 쏟아졌죠. 71세의 새 출발이라니 존경해요. 할머니, 제주 가면 꼭 갈게요. 보리 너무 귀여워요 유유. 그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젊은 여행자들이 하나둘 찾아오더니 곧 방이 꽉 차기 시작했죠. 특히 2030대 여자 손님들이 많았어요. 혼자 여행 온 분들, 친구와 함께 온 분들. 할머니, 정말 용기 있으세요. 저도 용기 얻어갑니다. 이렇게 맛있는 아침은 처음이에요. 손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이제야 내가 누군가에게 진짜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았죠. 저녁이면 마당에 테이블을 놓고 손님들과 함께 제주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의 꿈, 고민,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울었죠. 보리는 언제나 내 곁에 앉아 손님들의 손길을 즐겼고요. SNS 팔로워 수가 늘어나더니 어느 날은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71세의 새 삶을 시작한 할머니, 이야기.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세요. TV에 얼굴을 비추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출연을 결정했어요. 이제 말순이네 쉼터는 제주도에서 꽤 유명한 게스트하우스가 되었어요. 예약이 없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예약 막아두고 쉬지만요. 매일 밤 보리와 함께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별을 봐요.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71년을 살고서야 깨달았네. 정말 행복하려면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그리고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여요. 보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용기 못 냈을 거야. 하지만 아직 완전한 마무리는 아니었어요. 며칠 전 뜻밖의 전화가 왔으니까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좀 급한 일이 생겼는데 그 전화는 내 평화로운 제주 생활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리고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 테라스에 앉아 저녁 바다를 바라보던 평화로운 시간이 흔들렸죠. 무슨 일인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남편이 회사 자금 횡령으로 구속됐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횡령, 어떻게 그런 일이? 얼마나 큰 금액인데? 3억이요. 주식 투자했다가 다 잃고. 그래서 말이 끊겼어요. 하지만 이미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죠. 그래서 내게 뭘 바라는 거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제주도 집 담보로 대출 좀. 지호 학비랑 생활비도 있고. 참 아이러니했어요. 내가 떠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돈 때문에 연락하다니. 게다가 내 집을 담보로 전에는 단 한 번도 내 재산이 얼마인지 어디에 있는지 관심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탁자 위에 있던 물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제주의 저녁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쓸었죠. 보리가 내 발치에 누워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어요.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언제든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 통장이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흐느낌이 더 커졌어요. 어머니, 우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은행에서도 대출 안 해주고 내 남편이 저지른 일이야.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지? 말을 내뱉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이런 말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거든요. 항상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이런 말만 했었죠. 하지만 며느리가 다시 말을 꺼내려 했어요. 하지만 지호는 걱정되는구나. 내 말에 며느리의 흐느낌이 멈췄어요. 지호는 어때? 많이 힘들어하니? 네, 아빠가 갑자기 안 계시니까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손자 지호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10살 어린아이에게 이런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그 아이만은 내 피와 살이니까 외면할 수 없었죠. 지호만 혼자 제주도로 보내. 내가 돌볼게. 며느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요? 그럼 돈은 안 돼. 지호만. 내 선택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고 결국 며느리가 중얼거렸어요. 알겠어요. 지호 방학 시작하는 다음 주에 보낼게요. 전화를 끊은 후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과연 잘한 결정일까? 그래도 지호는 내 손자니까 버릴 수 없었어요. 한 주가 지나고 공항에서 지호를 기다렸어요.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지호의 모습이 보였죠. 평소보다 훨씬 말라 보였어요. 할머니, 지호가 달려와 내 품에 안겼어요. 그 순간 뭉클함이 밀려왔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어린아이가. 우리 지호 많이 컸네. 배고프지? 할머니 집에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지호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없었죠. 지호야, 여기 할머니 집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서 지호의 반응을 살폈어요.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집이에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야.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묵어가는 곳이지. 지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우와, 할머니가 사장님이네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나는 이제 사장님이지. 지호의 방은 미리 준비해 놓았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이었죠. 방에 들어서자마자 보리가 달려와 지호의 다리 사이를 뱅글뱅글 돌았어요. 이게 누구야? 보리. 지호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응. 할머니 강아지 보리야. 이름이 같지. 근데 전에 내 집에 있던 보리는 아니야. 지호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두 사이는 금방 친해졌죠. 그날부터 지호와 함께하는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에는 같이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손님들에게 서빙하는 것도 도와줬죠. 학교 방학이라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지호는 점점 웃음을 되찾아갔어요. 보리와 해변을 뛰어다니고 게스트하우스 손님들과 보드게임도 하고 바다에서 수영도 했죠. 간식을 준비해주면 두 손 가득 들고 밝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어느 날 저녁 테라스에서 별을 보고 있는데 지호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서울에서 살지 않고 여기 와서 살아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죠. 할머니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서 왔어. 내 삶이요? 응. 지호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해. 할머니도 할머니 삶의 주인이고 지호도 지호 삶의 주인이야. 지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직 이해하기 어려웠나 봐요. 아빠는 언제 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까? 아빠는 지금 잠시 다른 곳에 있어. 그곳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언제 돌아와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하지만 괜찮아. 그동안 지호는 할머니랑 같이 있자. 지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손을 꼭 잡았죠. 할머니, 난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서울보다 훨씬 좋아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호를 꼭 안아주었죠. 그래, 할머니도 좋아. 우리 지호가 있어서 더 행복해. 제주의 밤하늘 아래 손자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어요. 비록 아들은 실망을 안겨줬지만 이 아이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과거의 윤말순이었다면 아마 모든 걸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가 아들의 빚을 갚고 며느리와 손자를 돌봤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라요. 나를 지키면서도 사랑하는 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완전한 희생도 완전한 외면도 아닌 내 삶의 중심을 지키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돕는 것. 이제 정말 이해할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이란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을 돌볼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균형을 찾은 지금 제주의 바다 내음이 스며드는 이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나는 참 행복해요. 지호가 제주도에 온 지 3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이제 아이는 완전히 이곳 생활에 적응했죠. 제주도 사투리도 조금씩 배우고 게스트하우스 일도 척척 도와주고요.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모여들 시간이었죠. 지호는 보리와 함께 테이블 세팅을 돕고 있었고요. 할머니, 전화해요. 지호가 내 휴대폰을 들고 달려왔어요.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윤말순 어르신 되시나요? 저희 MBC 다큐멘터리 PD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그동안 지역 방송은 몇 번 나갔지만 전국 방송은 처음이었죠. 저희가 인생이 막 새로운 시작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데요. 71세에 홀로 제주도에 내려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는 어르신의 이야기가 SNS 화제더라고요.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였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여전히 부끄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지호가 내 눈치를 살피더니 속삭였어요.
할머니 텔레비전에 나오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아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뭐 어때?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출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순이네 쉼터는 전국 방송에 소개되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예약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죠. SNS 팔로워 수도 하루 만에 몇 배로 늘었고요. 사람들이 남긴 댓글을 읽다 보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윤말순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50대인데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저희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당신도 그렇게 살고 싶었대요. 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줄은 몰랐. 그저 나를 위해 한 선택일 뿐인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문득 현관문 벨이 울렸죠. 누구? 아직 체크인 시간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문을 열었을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었어요. 엄마. 추척해진 얼굴로 서 있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저렸어요. 머리는 더 많이 빠졌고 양복 대신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어쩐 일이니? 출소했어요. 선처받아서. 집행유예로.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한숨을 내쉬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지호는 잘 지내요?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응, 많이 좋아졌어. 이제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생겼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내가 모든 걸 망쳤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오늘따라 더 푸르렀죠. 왜 왔니? 엄마, 다시 가족으로 살고 싶어요. 제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열심히 일해서 빚도 갚고. 아들의 눈물 섞인 호소를 들으며 문득 예전의 기억이 떠올라. 수십 년간 그의 모든 실수를 감싸주고 어려움을 대신 떠안았던 시간들. 아들아, 그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난 내 평생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내 남은 시간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내 길은 내가 찾아봐.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이런 말을 내가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호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정말 새 출발하고 싶다면 내 힘으로 해. 그게 진짜 책임지는 거야. 하지만 엄마, 저 혼자가 아니야. 내 아내도 있고. 둘이 힘을 합쳐서 다시 시작해봐. 내가 평생 너에게 해준 게 뭔지 알아? 내가 실패해도 괜찮다는 안전망을 준 거야. 하지만 그게 너에게 진짜 도움이 됐을까?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평생 너를 위해 살면서 나를 잃어버렸다는 걸. 이제는 내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싶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죠. 지호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다가와 아빠를 안았죠. 아빠, 나 이제 제주도 학교 다녀. 친구도 많이 생겼어. 아들은 지호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의 어깨가 흔들렸죠. 지호야, 아빠가 많이 미안해. 지호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나 여기서 정말 행복해. 할머니랑 보리랑 같이 사는 거 진짜 좋아. 그 말에 아들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슬픔과 안도, 그리고 작은 질투까지. 아들은 하루를 더 머물다 떠났어요. 지호는 아빠와 함께 바닷가를 걷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죠. 작별할 때 아들이 내게 말했어요. 엄마가 오라요. 이제 제 힘으로 살아볼게요. 지호는 엄마랑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안정될 때까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이번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웠죠. 아들이 떠난 후 게스트하우스는 다시 평소의 리듬을 찾았어요. 손님들이 오고 가고 지호는 학교에 다니고 보리는 마당을 뛰어다녔죠.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키며 웃으셨어요. 제가 직접 써서 걸어둔 문구였죠. 키워봤자 반려견 보리만도 못한 자식도 있다. 처음엔 농담 삼아 써둔 건데 손님들이 보고
크게 웃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사진까지 찍어 가셨죠. 할머니, 이 문구 정말 사이다 같아요.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젊은 손님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당당히 하는 나이가 된 거죠. 오늘도 저녁이 되면 지호와 보리를 데리고 바닷가를 산책할 거예요.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할 거예요. 내 인생은 71세에 다시 시작되었다고. 요즘 거울을 볼 때면 예전과 다른 내 모습이 보여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밝아졌어요. 어깨는 더 펴졌고 걸음걸이는 더 당당해졌죠. 손님들이 가끔 물어봐요. 할머니 정말 후회 없으세요? 이렇게 늦게 새 출발한 거.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해요. 후회, 아니, 단 하나도 없어. 오히려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지. 저녁 바다를 바라보며 지호와 보리 사이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작은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지호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내 새로운 일상의 배경음악이 되었죠. 가끔은 먼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해요. 내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여전히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누군가의 도구로만 살고 있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흩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할머니, 저기 봐요. 돌고래예요. 지호의 외침에 시선을 돌리면 멀리서 뛰어오르는 돌고래 떼가 보여요. 보리는 흥분해서 짖고 지호는 손뼉을 치죠. 이 순간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닌 그저 윤말순 그 자체로 행복해요. 이젠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나 윤말순으로 산다. 그 말을 바다에 대고 소리내어 말하면 파도가 내 말을 바다 멀리 실어 나르는 것 같아요. 71년을 기다린 자유의 선언이 이제야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처럼 71년을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마침내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한 할머니의 용기 있는 결정.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진실. 인생에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죠. 윤말순 할머니처럼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말순이네 쉼터 같은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꿈이 있을 겁니다.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데 늦은 때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릴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다양한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6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난 김영호 할아버지, 아니면 은퇴 후 세계 일주를 시작한 박미경 선생님?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중한 의견이 다음 콘텐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